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의 럭키 여행입니다. 얼마 전에 절세 계좌 해외 주식 배당 소득세 과세 이연 폐지가 되면서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 진행하고 있었던 저의 절세 계좌에서 커버드콜 플러스 나스닥 레버리지 투자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보유하고 있었던 종목을 모두 팔았습니다. 사실 이 당시 저도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했었던 행동이었습니다. 그 이후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저는 배당 소득세 영향이 적은 커버드콜 투자 선택을 했었기 때문에 여전히 저의 투자 방법은 유효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커버드콜 투자를 하려고 했으나 환율 그리고 주가가 모두 높다고 생각해서 주가나 환율이 안정되기 전까지 절세 계좌에서 투자할 수 있는 미국 주식 관련 커버드콜 ETF들을 분석했습니다. 분석한 커버드콜은 미국 3대 지수 관련된 커버드콜 14개 종목 그리고 빅테크 AI, 반도체 관련 커버드콜 9개 종목을 알아봤습니다. 해당 관련된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고정 댓글에 관련 영상 링크를 남겨놓겠습니다. 이전에 샀던 종목들은 단순히 분배금 지급률, 주가 흐름만 보고 골랐었던 종목들입니다. 지금 와서 보니 대부분이 진행하고자 하는 투자 프로젝트와 맞지 않는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과세 이연 폐지 사건 덕분에 커버드콜을 더 자세히 분석하면서 저에게 맞는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25년 2월 28일 현재 연상을 준비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저번 주 금요일부터 주가가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도 처음보다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 상황을 보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절세 계좌에서 커버드콜 플러스 나스닥 레버리지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해도 괜찮은 시기인 것 같다. 물론 한 방에 하지 않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초장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조급하게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꾸준히 천천히 자산을 키워가는 목적입니다. 자, 이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도 있으니 제가 이 투자를 하려고 하는 목적과 계획을 공유드리고 이번에 1차 진입하기 좋은 이유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달러 환율 차트입니다. 현재 추세는 24년 11월 고점에서 조금씩 내려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반등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환율은 예측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환율이 하락하면 국내 상장 미국 주식의 주가는 하락을 하는데 그러면 투자를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환율에 대한 관점은 어느 정도 타협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1차 진입해도 괜찮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 표를 보겠습니다. 현재 환율 1448원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1년, 2년, 3년 기준으로 평균 환율입니다. 3년 전부터 환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했습니다. 3년 평균 환율 기준으로는 여전히 8%로 높은 상황이지만 1년 기준에서는 4.8%로 3년 기준보다는 낮은 상황입니다. 만약에 24년 11월 환율 최고점 1480원 기준으로 보자면 1년 기준으로 7.1%입니다. 다소 부담스러운 환율 가격입니다. 환율만 보면 환율이 올라가야 주가 상승에 유리합니다. 최근에 한국 기준금리가 낮아지면서 또다시 한미 금리차가 벌어졌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환율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장기적으로는 한국 금리가 유지가 되고 미국 금리가 낮아진다면 다시 환율이 낮아질 수 있지만 단기적인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올라갈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 측에서는 지금 1차 진입이 괜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앞으로 제가 절세 계좌에서 운용할 커버드콜 종목과 레버리지 상품을 소개시켜드리면서 현재 상황을 보겠습니다. 커버드콜 4종목, 레버리지 2종목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모든 자산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환율도 하락을 했고 주가도 같이 하락을 했습니다. 만약에 환율이 상승했고 주가만 하락했다면 환해치 상품을 제외하고 모든 커버드콜은 하락의 정도가 지금보다는 적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환율과 주가가 같이 떨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인데 1차 진입이 너무 좋은 조건입니다. 물론 몰빵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레버리지 상품은 환해지와 노출 상품이 있는데 환율 상황에 따라 고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환율이 너무 높아서 떨어질 확률이 높다면 환해지 상품을 매수하고 기다리다가 환율이 다시 올라갈 확률이 보인다면 환노출로 갈아타는 방식으로 조금 액티브하게 관리를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초보자일수록 기준을 정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십니다. 제가 하는 기준이 정답은 아니지만 기준을 정확히 모르신다면 저의 기준을 참고하시고 조금씩 수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투자 계획 목표 기준을 정하는 것은 내가 투자할 때 감정적으로 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투자하기 전에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행동입니다. 같이 기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투자 목표는 자산 키우기, 분배금으로 레버리지 투자, 과세 이연 폐지 이슈 영향이 적은 커버드콜 ETF를 활용입니다. 계획은
첫 번째 25년 기준 ISA 계좌 현재 4천만 원 운용합니다. 4천만 원은 1년간 분할 매수합니다. 횟수는 상황에 따라서 4에서 6회입니다. 두 번째 나스닥 레버리지는 적립시 매수가 아닌 조정시 매수합니다. 기준은 QQQ 기준 최고점 혹은 전 고점 마이너스 10%마다 매수합니다. 그리고 분배금을 포함한 보유 현금을 전부 매수하지 않고 50에서 70%만 매수합니다. 세 번째, 적립시 매수가 끝난 이후에는 포트폴리오 비중 관리로 매수 매도합니다. 주식 70%, 현금 30% 비중으로 세팅을 하고 현금 비중 30% 기준으로 5에서 10%가 더 많으면 주식수를 늘리고 현금 비중이 적다면 주식수를 늘립니다. 네 번째, 포트폴리오 비중 관리 시 나스닥 레버리지만 사지 않고 커버드 콜도 함께 매수합니다. 그 이유는 점진적으로 현금 흐름의 크기와 자산의 안정성 증가 목적입니다. 추가 사항은 위와 같은 기준을 진행하되 차트 기술적 분석도 참고합니다. 왜냐하면 나스닥이 마이너스 10%가 안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꼭 마이너스 10%가 아니라도 그 근처에 오면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더 깊은 하락이 있다면 마이너스 10% 초과해서 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 기대 성과는 나스닥 레버리지 자산 증가, 월 분배금 흐름 증가, 절세를 통한 복리 효과 증가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리스크는 커버드 콜 특성상 하락장의 깊이가 커지면서 주가 손실, 분배금 축소도 될 수 있습니다. 기초자산의 주가 회복하더라도 회복 속도가 느립니다. 레버리지 투자 특성상 변동성이 크고 손실도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과세 이연 폐지와 같은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상황이 발생 시 프로젝트가 중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리스크 대응입니다. 리스크가 크게 발생할 경우에는 분배금으로 나스닥 레버리지 매수, 수량 늘리기에 집중합니다. 평가 손익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두 번째, 투자 기간은 1년에서 3년이 아닌 최소 10년 이상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상황이 일어난다면 감정적으로 행동하기 전에 여러 상황을 확인한 후에 행동을 취합니다. 그리고 원칙은 미국 시장 우상향 기반으로 자동 사냥한다는 생각으로 투자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이런 기준을 정하는 것 정하지 않고 투자했을 때보다 더 안정적으로 내가 계획한 투자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해서 이 투자는 자본이 조금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없다고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한이 있습니다. 여기서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위의 영상 클립을 선택하거나 고정 댓글 영상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IS 계좌에서 레버리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 예탁금 기준이 있습니다. 기본 예탁금 기준은 1,000만 원은 있어야 레버리지 매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커브드콜 주식을 1,000만 원을 투자하고 그 이후에 분배금을 받고 레버리지 투자를 하려고 해도 기본 예탁금 기준 미달로 레버리지 투자가 안 됩니다. 종목마다 대용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 해당 종목이 얼마만큼 기준 예탁금을 적용받는가입니다. 그래서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커버드 콜 기준에서는 화면에 보이는 주가가 9,680원이지만 대용가 7,670원으로 약 79%만 기준 예탁금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1,270만 원만큼 투자를 해야 분배금을 받은 이후에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합니다. 이번 투자를 보시다시피 누군가는 기초자산을 꾸준히 모아가는 방법과 아니면 배당 재투자 아니면 레버리지 적립시 매수, 사람 성향과 상황 이런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서 끌리는 투자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선택한 커버드콜 플러스 레버리지 투자는 상승 제한이 있는 커버드콜 단점을 레버리지로 뚫어주고 레버리지의 하락 리스크는 커버드콜에서 발생하는 분배금과 포트폴리오 비중 관리로 대응과 대비를 같이 합니다. 이 전략이 괜찮다고 생각이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곧 멤버십 가입 시스템이 오픈될 예정입니다. 멤버십 가입은 강제 사항이 아닙니다. 유튜브 채널을 안정적인 운영하기 위해서 도입하려고 합니다. 가격이 저렴한 만큼 혜택은 아주 크지 않지만 커버드콜 플러스 레버리지 투자 혹은 일든매수 플러스 레버리지 투자 이런 프로젝트처럼 같이 참여하는 마음이 있고 진행을 하신다면 커뮤니티를 통해서 소식을 조금 더 빨리 전달해드릴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포트폴리오를 수정했거나 매도가 있었을 때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보다는 같은 뜻을 가진 분들에게 공유하는 것이 조금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받아보고 싶거나 프로젝트 투자를 혼자가 아닌 같이 으쌰으쌰 할 수 있는 분위기도 느끼면서 함께 이어가고 싶은 분들이라면 열심히 일하라는 의미로
이런 카페인을 공급해준다는 생각으로 가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으로 보다 쉽게 럭키 여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